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도 행정심판 문제, 자, 기본적으로 심판 알아야 될 거, 이런 거 암기할 거, 자, 댓글에다가 정리 잘 하시고 복명복찬처럼 따라 하시는 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남겨갖고 오늘 내가 이런 거 알았습니다. 이런 게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2일 수요일도 경찰 승진 문제, 행정심판에 관한 조무 문제 잘 안 보시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의 규정 내용, 이게 법조문이었어요. 참, 이게 뭐 기본적으로 행정심판법, 말씀드렸어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 절차가 행정심판 쟁송 중에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소송의 전심 절차로 이렇게 전심으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너무 전문적이거나 고도의 전문적,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지난주나 또는 어저께까지 전국적으로 과세가 몇 자리나 날라갔을까요? 또는 과태료가 얼마나 많이 나갔겠어요? 그래서 반복 또는 대량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거를 모두 다 법원에 와서 판단하기에는 법원에 한마디로 한정된 자원이라고 표현하죠. 한정된 자원으로서 이걸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는 부족하기보다는 조금 진정하게 정말 필요한 재판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순 또는 반복 대량적인 행정처분이나 또는 고도의 전문 영역에서 나오는 이런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한번 하기보다는 전심 절차를 둬서 아무래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미리 확보하고 또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서 굳이 뭐 법원까지 올 필요 없는 그런 소송을 만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원래 본질적 의미의 행정쟁송제도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게 본질적 의미 같지만요, 행정사건은 독자적인 전문적 영역에서의 집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적 심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원래는 행정심판이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자기 머리 못 깎듯이 공정하고 좀 객관적인 재판을 하기에는 자기가 자기 머리를 못 깎잖아요. 그래서 법원이라는 사법부에서 행정소송 절차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심 절차이고 헌법,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07조 3항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 헌법에서는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필수적 전치를 하도록 돼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적 전치 이거 암기할 거 5가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어제 영상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전심 절차로서 두긴 하는데 사법 절차를 준용한다. 만약에 행정심판이 최종심이라든지 최종 절차라든지 또는 필요적 전심 절차라고 할 때는 사법 절차를 조금 더 엄격히 준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준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질상 준용이 안 되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유한 영역 5가지.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라 합의제행정청 이런 얘기 했어요. 행정심판위원회, 이건 아무리 반복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청이에요. 청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장소잖아요. 판단 장소. 그래서 여기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피고라고 안 하고 원고라고도 안 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렇게 3자 대면을 해갖고, 이럴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중간자로서 전문적 지위를 가진 자로서 조율을 좀 해줘야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행정법원에서 똑같아요. 여기는 법원이고 여기는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합의제행정청이고 여기는 법원이고 사법부잖아요. 사법부의 법관, 그다음에 원고라고 얘기하고요. 또 피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안에서 이렇게 3자, 이렇게 트라이앵글, 여기도 3자, 트라이앵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만 요 피청구인이 행정청인데 여기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청이고요. 여기는 합의제행정청, 합의제청. 여기는 당의 처분을 한 청. 여기도 피고도 청이에요. 근데 여기는 법원이고요. 사법부, 뭐 2번 쓸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청, 이거는 피청구인이고, 여기 합의제행청 행정청이고, 다만 피청구인이 요게 독임제 행정청일 때도 있지만 합의제청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합의제청, 각종 위원회 같은 걸 얘기하죠. 지방의회는 청이 아니잖아요. 다만 지방의회가 청일 때는 어떤데 징계, 의원 징계, 제명 징계 또는 의장에 대한 신임, 불신임 이럴 때는 지방의회가 청입니다. 지방의회가 청이니까 독임제행정처럼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만 나머지 위원회가 있지만 전부 다 위원회가 청인데 단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두 개. 자,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회에서 그래서 재결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을 상대로 합니다. 위원장이 청입니다. 이런 건 좀 특이하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 더 있어요. 지방 7급 공무원 자, 7급 공무원 자, 이거 진급을 위한 인사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가 청이 아니라 위원장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요. 나머지 독임제행정청이야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국토부장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청이죠. 근데 그건 독임제행정청. 하지만 합의제행정청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제행정청 피청구인이 합의제행정청일 때는 합의제위원회가 피청구인인데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지방 공무원으로서 인사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된다는 거 요거 같이 보셔야 돼요. 요거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이제 그래서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재결, 세 번째 그다음에 의무행 심판, 네 번째, 그다음에 직접 처분 제도, 신청 제도 이렇게 신청으로만 가능하니까 이건 직권이 안 되거든요. 다섯 번째 고지 제도가 있는데 다른 데는 없어요. 제재 규정이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도 다 고지 규정이 있어요. 행정절차법에도 있고 소송법에도 있고 고지 제도는 있어요. 다만 제재 규정은 오로지 행정심판에만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대부분 다 준용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간접강제 조금 법률상 요건 용어가 좀 다르니까요. 그런 거 보셔야 돼요. 다만 이제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구두심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서면 심리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심리 절차가 구두 또는 서면 선택이에요. 어느 게 원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심리기간, 기일 지정 이런 것들이요. 원래 직권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기일은 직권으로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경은 신청과 직권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똑같이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증거조사. 이런 증거조사가 막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증거를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걸 증거조사라고 하는 거지. 그걸 조사하는 거, 그걸 살펴보는 거. 그러면 증거 채택되지 않은 거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증거 채택을 하면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일지라도 증거조사 채택 이후에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조사가 막 자꾸 탐정놀이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제출된 채택된 증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 반드시 신문권이 보장된 전제하에서. 그래서 증거로 살펴보는 거.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법원에서 증거조사 살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소송에도 있고 심판에도 있어요. 조문상 어쩔 수 없죠.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8조, 39조, 47조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 47조 2항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문제가 대부분 그런 문제를 냈던 거예요. 자, 일단 1번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 이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건 안 돼요.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심리할 수 없다예요. 일반이 바로 틀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다음에 주장하지 않은 이건 뭐죠? 제가 미쳤죠. 네,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증거조사는 증거조사 사실에도 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심리는 할 수 있죠.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증거조사 심리할 수 있다. 맞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청문보다 청구에 불리한 이게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 불이익 아이고 자 긴장을 했나봐요. 제가 요즘에 좀 죄송합니다. 자,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 요거예요.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 요거 2항이고요. 자, 세 번째 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심판 청구의 대상 이외는 안 된다.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지문. 자, 어차피 소송에서는 증거조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도 증거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네 번째, 심리기일은 직권으로 정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정한 걸 변경할 때는 직권호와 신청에 의한다. 맞아요. 그래서 조문 문제였어요. 38, 39, 47조에 관한 조문 문제를 판례 문제가 아니라 조문 문제를 냈어요.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따라서 증거조사라는 조문이 소송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에서는 뭐 증거조사 안 하고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자, 불이익변경 금지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제기를 못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당사자가 주장하지, 그러니까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부작위 이외에는 제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세요. 그래서 38조, 나머지 39조 1, 2, 자 39조하고 47조 1, 2항을 그대로 문제로 냈으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문 암기할 거 좀 보시고요. 자, 행정심판이 다 해서 57조? 한 60조가 안 돼요. 소송도 60조가 안 돼요.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주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정리 잘 하시고요. 그러면 내일도 함께 뵙겠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정의연입니다.